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50년째 살고 있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2살 작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아침 5시 30분이면 눈이 떠집니다. 평생 장사하며 익숙해진 습관이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이른 아침, 청솔 아파트를 출발해 대치역까지 산책을 나섭니다. 이 시간의 거리는 조용합니다. 간혹 야근하는 회사원들이 보이고 새벽 배달을 마친 오토바이가 지나갈 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 북한산까지 다녔는데 이제는 혼자라 동네 산책으로 대신합니다. 허리 수술 이후로는 아침마다 관절이 뻐근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꼭 나와야 했습니다. 10년 된 휴대폰이 말썽이라 강남역 근처 핸드폰 가게에 들러야 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2년만 쓰고 바꾼다는데 저는 아직도 고장나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 그러질 못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순자 씨, 또 아침 산책이세요? 아파트 경비원 김철수 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서로 20년째 얼굴을 보는 이웃입니다. 네, 날도 풀렸는데 가만히 있기 아까워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어디 가시나 봐요? 평소보다 일찍 나오셨길래. 강남역에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이 폰이 말썽이라. 주머니에서 낡은 갤럭시 S7을 꺼내 보였습니다. 액정 보호 필름은 이미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케이스는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거 이제 바꾸셔야겠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직 전화 통화하고 문자는 잘 되는데. 케이스라도 새로 하나 사볼까 해서요. 철수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런 폰 쓴다고 하면 비웃을 텐데. 괜찮아요. 나이 들면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케이스 하나 사는 건데 설마 그러진 않겠지 싶었습니다. 식당을 하며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살만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장바구니에 음식을 사러 가고 재활용품도 직접 분리수거하고 전기 아낀다고 안 쓰는 콘센트는 다 뽑아둡니다. 남편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평생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살았거든요. 새벽 6시, 아직 문을 연 가게는 없었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 입구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요즘 손녀가 가르쳐준 당근마켓이라는 앱으로 중고 케이스를 찾아보았지만 제 폰은 너무 오래돼서 구하기 힘들더군요. 할머니, 그냥 새 폰 사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어제도 손녀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다. 아직 쓸만해. 내 돈은 내가 모아. 사실 폰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요. 어릴 적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란 우리 세대의 버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8시가 되어갈 무렵 하나둘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위치를 검색해보니 모벌 플래닛이란 곳이 있더군요. 후기를 보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아직 어둡습니다. 문 앞에 걸린 영업시간표를 보니 9시 개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아침 뉴스를 봅니다. 요즘도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하네요. 우리 때는 일자리가 많았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는 벌써
아침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회사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마치 시간을 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렇게 바삐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곤 했지요. 남편과 함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우리 부부의 황금기였나 봅니다. 매장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이 활짝 열리자 형형색색의 휴대폰 액세서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신형 휴대폰들이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벽면은 화려한 케이스들로 빼곡했습니다. 매장 안은 새 전자제품 특유의 비린내와 함께 달콤한 방향제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첫 손님이었지만 직원은 제 인사를 무시한 채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갤럭시 S7 케이스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들었다가 제 낡은 휴대폰을 보더니 금세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구형폰은 케이스 안 들어와요. 다른 데 가보세요. 혹시 재고라도 없을까요? 손님, 여기는 프리미엄 매장이에요. 그런 폰 쓰시는 분들은 재래시장 가보세요.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 가면 있을걸요? 말투에 깔린 냉소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안쪽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점장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직원이 눈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S7 케이스 찾으시는데요. 점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저희는 최신 기종 구매 고객 위주로만 서비스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오래된 폰은 AS도 안 되는데 케이스는 왜 찾으세요? 이번 기회에 새 폰 구매하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 전화도 잘 되고 문자도 잘 되는데. 어머님, 요즘은 카톡으로 다 하시는데 문자가 뭐가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점장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해 보였지만 속에 담긴 건 깊은 멸시였습니다. 마치 제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꽉 막힌 노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매장에는 다른 손님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있는 게 그들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한 줄기 바람이 매서웠던 한겨울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검소한 삶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감정은 서서히 다른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오래된 물건을 쓴다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도 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해서 나이 든 사람들의 존엄성은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 서랍장에는 우리 부부가 평생 모아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열어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정리해 두었던 임대차 계약서들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특정 페이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모벌 플래닛 임대차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창밖의 겨울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듯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힘찬 기운이 움트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겨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추위에 떨며 봄을 기다리는 나무요. 다른 하나는 속에서부터 뜨거운 힘을 키우는 나무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어떤 나무인지 깨달았습니다. 손녀 유미가 가져온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군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평소랑 표정이 다른데. 나도 모르게 얼굴에 감정이 드러났나 봅니다. 유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눈치가 빨랐습니다.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한다고 하더니 사람의 마음을 읽는 프로그램이라도 만든 걸까요? 아니다. 늙어서 그런가 오늘따라 좀 피곤하구나.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도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유미는 그런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폰 케이스 문제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요즘은 구형 폰 케이스도 파는 곳이 있거든요. 아니다. 그냥 폰을 새로 살까 보다. 제 말에 유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죠. 멀쩡한 걸 왜요?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처음으로 제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좀 다른가 보다. 무슨 일 있었죠?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니다. 그냥 둬라. 할머니, 제가 언제부터 할머니 속마음을 못 읽었나요? 유미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유미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컴퓨터 학원을 다니겠다고 했을 때 다들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컴퓨터냐고. 그때 제가 유미의 편을 들어줬었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이 있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래, 너한테는 말해줄게.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폰 케이스를 사러 갔다가 무시당한 일, 젊은 직원들이 비웃었던 일, 그리고 제 마음에 일어난 분노까지. 할머니, 제가 당장 가서 따져볼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유미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요즘 그런 매장 많아요. 젊은 사람들만 상대하려고 하고 어르신들한테는 불친절하고. 우리 회사 앞에도 비슷한 매장이 있는데. 유미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유미야, 너희 회사는 그런 불친절한 매장이랑 어떻게 거래해? 네. 아, 거래 안 해요. 우리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객을 차별하는 기업이랑은 거래하지 말라고. 그렇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유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미가 사준 노트북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유미가 고집을 부렸지요. 할머니도 카카오톡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하시는데 스마트폰만 쓰시면 불편하다고. 할머니, 무슨 자료 찾으세요? 그냥 요즘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되나 보는 중이야. 임대차요? 응. 나이 들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더라.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유미는 제 대답의 의미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괜히 걱정할까봐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항들이 떠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필요한 부분은 메모를 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회사 가볼게요. 저녁에 또 들를까요? 그래,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유미를 배웅하고 나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철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계약서들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모벌 플래너스의 계약서는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사항까지.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로 그림자가 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처럼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관리실은 지하 1층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이대철 씨의 집무실은 서류철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그의 책상 앞에 앉아 지난 1년간의 민원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벌 플래너스의 기록은 두껍지는 않았지만 눈에 띄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난 겨울의 난방비 정산 문제, 봄철 복도 물건 적재로 인한 소방법 위반, 그리고 최근의 소음 민원까지. 문제는 매장의 운영 방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장의 이전 이력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가에서도 무리한 영업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내내 아침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분노나 복수심보다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당한 모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가치, 다른 세입자들의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였습니다. 관리실을 나와 건물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건물은 남편과 제가 처음으로 장만한 부동산입니다. 식당 일로 번 돈으로는 부족해 대출까지 내서 샀습니다.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큰 빚을 언제 갚나, 과연 잘한 선택일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이 옳았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손님을 귀하게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입자들을 대했습니다. 건물이 낡으면 고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오래 머물렀고 건물 가치도 점점 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미팅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조항들, 민원 기록들, 그리고 계약서. 특히 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을 완벽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치 지금의 제 마음처럼 시간이 갈수록 해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관리인을 통해 내일 오전 11시에 점장과의 미팅을 잡았습니다. 건물주와의 미팅이라고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제 신분을 미리 밝힐 필요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더 큰 교훈이 되는 법입니다. 서류가 담긴 파일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평생을 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힘은 거친 말이나 감정적인 행동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원칙대로 해결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11시 정각 4층 회의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가 놓여 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날씨였지만 제 마음만은 어제보다 더욱 맑아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점장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빳빳하게 다림질된 흰 셔츠, 방금 미용실에서 다듬고 온 듯한 머리까지. 제가 어제 봤던 그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일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그토록 무시하던 그 노인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겠지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죠.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은 곧게 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서류 가방을 힐끗거리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정리해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민원 기록, 소방점검 결과표, 그리고 관련 법령 사본까지. 창밖의 겨울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묵직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빗소리와 형광등 희미한 윙윙거림만이 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객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됐는데. 저는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건물주의 권한이 두려워 꺼낸 말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꺼내놓은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이대철 씨가 전해준 자료들은 아직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전 매장에서의 기록들, 직원들의 증언, 불법적인 영업 행태의 증거들. 기회를 주시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저는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정이 아닌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교훈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모벌 플래닛의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점장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면서도 여전히 나이든 고객들을 귀찮아했습니다. 직원들은 더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기계를 잘 모르는 고객들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불만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화장품 가게 주인은 모벌 플래닛 직원들이 매장 앞에서 담배를 피워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했습니다. 옆 카페 사장은 그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아온 자료에 따르면 모벌 플래닛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있었습니다. 중고폰 매입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관행이 있었습니다. 도난품인 줄 알면서도 매입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먼저 소방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매장 내 불법 적재된 물품들과 피난로 관리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국세청에도 제보했습니다. 탈세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도 연락했습니다.
도난 휴대폰 매입 정황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점장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동안 3번의 시정 요구를 무시했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옛날에 식당을 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는 손님의 항의를 받으면 저희는 늘 먼저 사과하고 새로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점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변화하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매장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탈세, 불법 매입까지. 결국 점장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건물에서 나가는 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매장 유리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먼지 쌓인 진열대 위로 빛이 내리쬐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얼룩들이 드러났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일 테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모벌 플래닛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더 착한 폰이라는 이름의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점장이 운영하는 이 가게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매장 한쪽에는 시니어 존이라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크게 적힌 가격표,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 그리고 편하게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의자까지. 점장은 이전 모벌 플래닛에서 일했던 김미영 씨였습니다. 당시 신입이었던 그녀는 부당한 관행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매장 앞을 지나는데 김 점장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손에 들린 갤럭시 S7을 보더니 케이스를 새로 구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공수했다고 했습니다. 건물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상인회 모임이 열립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합니다. 얼마 전에는 고령 고객을 위한 서비스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손녀 유미가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요즘은 저와 함께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더 착한 폰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유미가 IT 회사에서 배운 것들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십니다. 서랍 속 계약서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건물주의 역할은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터전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건물은 낡아도 다시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상하면 회복하기 어려워. 창밖의 겨울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고 이제는 연두빛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봄을 기다렸던 나무처럼 우리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김 점장이 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스마트폰 교실 일정표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강사로 나선다고 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경험을 살려 스마트폰으로 가계부 작성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이제 제 안의 겨울도 지나갔나 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